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래저래 들어서 이제 알고 계신 일이겠지만은 주말에 있었던 그 러시아의 민간 군사 기업, 다른 말로 용병 회사인 바그너 그룹의 모스크바 진격은 정말 전 세계를 두근거리게 했어요. 전쟁 내내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를 위시한 러시아군 측과 이제 알력이 있었던 바그너 그룹의 대표 프리고진은 그 작정하고 불만을 토해놓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지난 23일에 러시아군이 바그너 그룹의 집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모스크바로 진격해서 국방장관 쇼이구와 참모총장 게라시모프 등 부패한 군부를 갈아버리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를 발표했습니다. 보세요. 미사일과 또 로켓탄 공격을 당해 불타고 있는 바그너 그룹 기지의 모습과 또 분노한 프리고진입니다. 저게 다 사실은 연출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또 보세요. 이거는 바그너 그룹 공식 텔레그램에서 이제 선전포고를 발령한 것이고, 또 보세요. 그 로스토프에서 출발해서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을 개시하는 이 바그너 그룹 탱크 부대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을 갈아버리면서 전선에서 가장 눈부신 활약을 펼쳤던 최정예 용병단의 러시아판 위화도 회군,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오는 건가 우화도 회군인가, 프리고진인지 프성계라는 말도. 어쨌든 여기에 전 세계가 기겁을 했어요. 바그너 그룹은 순식간에 러시아 국경 수비대를 무장 해제하고 남부 전선사령부를 점거한 뒤 쾌속에 북진을 했습니다. 보세요. 오전 7시 반에 로스토프를 점령한 후에 오후 2시에 보로네슈를 점령했는데, 무려 수백 킬로미터를 주파하는 동안 반란군의 진격을 저지해야 될 러시아군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로스토프 나도누, 그리고 보로네시, 그리고 모스크바로 북상. 이게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인 거죠, 이게. 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원어로 된 지도인데, 이렇게 대규모로 기동을 하고 저 많은 지역들을 거쳐왔다는 겁니다. 바그너 그룹은 그 대공무기까지 장착하고 진격을 했어요. 이 기나긴 거리를 기동하는 동안 이들을 막아선 진압군은 헬리콥터 7대 뿐이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을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전투기들은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헬리콥터 7대는 전부 격추되었다는 첩보들도 나돌았습니다. 또 보세요. 왼쪽은 이제 푸틴 대통령인데,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프리고진의 절친이자 이제 군 내에서의 동조자인 수로비킨 장군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 바그너 그룹의 철수를 요청했고, 또 푸틴 대통령까지 특별 성명을 내면서 이제 반란을 진압할 것이라 선언했지만, 바그너 그룹은 모스크바를 향해 계속 진격했어요. 심지어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빠져나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도주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바그너 그룹의 탱크를 실은 그 헤트 차량이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모스크바에서는 이제 국가 근위대, 그 반란 진압을 막는 내무군이 방어 태세를 갖추고, 또 카디로프가 이끄는 체첸 군대가 이제 모스크바와 로스토프에 입성해서 진압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푸틴의 성명 이후에 러시아 전역에서 푸틴에 대한 지지와 또 충성 맹세가 잇따랐습니다. 혹자는 모스크바 전방 200km라고도 하고 30km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지점까지 바그너 그룹이 당도했을 쯤에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의 중재가 있었고,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로 넘어가고, 또 프리고진을 따라가지 않는 바그너 대원들은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하고, 특히 러시아 국방부에 대한 쇄신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또 한바탕의 군사행동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보세요. 바그너 반란군 하루 800km 진격, 러시아 혼돈의 24시간. 속보, 바그너가 모스크바에 대한 진격을 중단하는 대가로 러시아 국방부 지도부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됨. 이제 바그너 그룹의 모스크바 진격이 멈춰지고 다시 이제 회군하는 대신 러시아 국방부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보세요. 이제 바그너 그룹 공식 텔레그램에 올라온 프리고진의 복귀 선언. 정의의 행진이라고 표현하네요. 하루 만에 우리는 모스크바까지 200km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동안 투사들의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헬리콥터 7대 격추되면서 이제 승무원 15명이 전사했다는 말은 있어요.
계획에 따라 기동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야전 캠프로 떠납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 크렘린으로 이제 그 연회 음식 납품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별명이 푸틴의 요리사예요. 근데 이 요리사 양반이 결국 이제 역사에 남게 됐네요. 또 보세요. 이제 로스토프에서 철수하는 이제 프리고진과 또 바그너 그룹 대원들. 이 차에 탄 사람이 프리고진인데, 시민들한테 박수도 받고 같이 셀카도 찍고 표정이 참 밝다그죠. 다음 이거는 이제 러시아 시민들이 철수하는 바그너 그룹 병사들과 함께 이제 사진도 찍고 이제 정말 환호와 박수를 보내는 모습들입니다.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바그너 그룹의 전공을 시기한 러시아 국방부가 이들을 해체하고 러시아군으로 편입시켜 흡수하려 드는 것에 반발한 무력 시위라고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돈바스 전선에서의 전공에 대한 보상과 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한 봉기라고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프리고진이 영미 서방에 매수되어서 자중질환을 벌인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혹은 우크라이나를 더 들뜨게 만들어서 더 많은 병력들을 정말 고기 분쇄기 같은 방어선으로 몰아넣도록 만드는 유인작전이라 보기도 하는데,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바그너 그룹의 모스크바 진격이 진짜 반란이라는 전제 하에서 보면은 이것이 성공하여 푸틴이 축출되고 진짜 곡이 집권하게 된다는 게 1안, 푸틴이 반란을 진압하고 곡으로 흑화된다는 게 2안, 푸틴이 원래 곡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 러시아 내에 있던 반대파들과 서방과 내통하는 자들을 색출해 갈아버린 후 러시아 대통령에서 마국의 왕으로 레벨업하는 절차라는 게 3안이었어요. 이건 다 제가 이제 상정한 거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3안이 가장 가까운데, 푸틴의 맹우인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도 2015년에 세속주의 군부 쿠데타를 진압한 후 완전히 절대 권력을 쥐고 종신 집권을 추구하면서 케말 파샤 아타티르크 이래로 이어진 터키 공화국을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되돌리려는 그런 포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푸틴 또한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를 계기로 완전히 절대 권력을 잡아 1인 체제를 완성하고 명실공히 차르로 서려는 것일지도 몰라요. 프리고진이 시종일관 비판하던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는 말이 푸틴 밑에 강요지, 푸틴보다 먼저 옐친의 측근이었던 인물입니다. 1993년 옐친이 구소련군과 소비에트의 잔당들을 완전히 토벌한 그 러시아 헌정 위기 때도 대활약한 공신이었어요. 사실상 푸틴과도 이게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업자 관계입니다. 이 사람이 군부의 확고한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푸틴의 군 통수권은 생각보다 강하지 못했던 거예요. 쇼이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발휘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의외로 이런 예가 적지 않아요. 무소불위의 독재자로 알려진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부에만큼은 통수권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군부 수장이 아사드 대통령의 동생이라서 그럭저럭 형제간에 이제 협조는 하고 있지만, 시리아 군부의 이런저런 폐악질에 아사드 대통령도 제동을 걸지 못하는 이 다반사예요. 외국 해외에서 보면은 결국 다 아사드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아사드가 이렇게 폐악질을 한다라고 많이들 떠들지만, 사실은 아사드도 어떻게 건드리지 못해요, 군부를. 그게 현실입니다. 또한 미얀마 역시도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아웅산 수지 여사의 민주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군부는 독자적으로 정부의 통제 밖에서 움직였고, 결국 어째서요? 다시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부를 축출하고 군사정권을 복원하기도 했죠. KGB 출신으로 러시아 군부에는 딱히 연줄과 배경이 없었던 푸틴 대통령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경우로 군에 대해 확고한 지휘권과 통수권을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푸틴이 이 일을 구실로 쇼이구를 자르거나 혹은 상하 관계를 딱 확립한다면은 갑을관계로 이제 푸틴에게 제동을 걸거나 위협이 될 만한 무엇도 없는 것이죠. 평시 상황이라면 푸틴이 정말 강경하고 강성한 이 러시아 군부를 숙청하거나 쇄신할 길이 막막했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전시 비상 상황이다. 원래 전시가 되면 국가 원수의 권력이 아주 커집니다. 비상대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푸틴이 전쟁을 질질 끌고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군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바그너 그룹이라는 걸출한 용병 집단이 출연해서 활약하는 마당이라 그들은 푸틴에게 매우 요긴한 사병이 되어줬습니다. 그 사업주인 프리고진은 푸틴의 군권 장악을 위해 기꺼이 총대를 대신 메고 난리를 쳐줄 최적임자였단 말이지. 장기 집권 중인 독재자이기에 당연히 러시아가 푸틴의 1인 체제로 공고히 돌아갈 줄 알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반전인데 어쩌면 푸틴의 권력 확립은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고 치는 구스톱이라고 하기에는 스케일이 좀 남다르죠. 국경수비대가 그대로 바그너 그룹에 손을 번쩍 들고 관문을 열어줘버리고 로스토프에서 모스크바 문턱까지 1000km 가까이를 단 하루 만에 진격할 동안 그 어떤 군대도 막아서지 않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내전 상황이고 피하 식별이 안 된 상황이가 올라왔다? 아니요. 요즘같이 SNS, 인터넷 판을 치는 세상에 이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러시아 전역에 다 퍼졌을 텐데도 진압군이 안 나온 겁니다. 게다가 직접 공습 명령을 내렸어도 거부한 파일럿들이 있었고 이거 뭐 몰라면 뭐 출격한 헬리콥터들이 교전 중에 격출해서 한 15명 정도 되는 승무원들이 전사하는 일도 벌어졌으니 과연 이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맞았던 건가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과연 무엇일까? 이런 내막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